전부 사라질 것 같이 믿기지 않았어. 돌고 돌아 시간 속에 다시 만났어. 시계바늘이 밤을 가르며 멀리 왔지만 우리의 거린 그대로야. 같은 계절 속을 맴돌다 어느 날 불쑥 내게로 온 거야. 보고파서 사실만이 지금 눈앞인 꿈만 같아. 오래 기다렸잖아. 이제 더는 멀어지지 마. 전부 사라질 것 같이 믿기지 않았어. 돌고 돌아 시간 속에 다시 만났어. 어떤 순간에도 널 기다렸어. 끝까지 너를 택할게. 나로 이어졌던 나로 새겨졌던 우리의 다정한 그 계절 속에 영원히 함께할 거야. 더 멀리 가려고 더 깊어지려고 우리 이야기들이 시작된 거야. 그토록 빛나던 눈빛이 꿈속에서조차 생각이 났어. 이제 알게 됐잖아. 너와 나의 이 길은 처음부터 하나였었던 걸. 전부 사라질 것 같이 믿기지 않았어. 돌고 돌아 시간 속에 다시 만났어. 어떤 순간에도 널 기다렸어. 끝까지 너를 택할게. 비로소 간절한 이 맘이 내게 닿았을까. 우리 사랑했던 날은 사라지지 않아. 돌고 돌아 기적처럼 다시 만났어. 긴 시간을 지나쳐 왔지만 끝내 널 찾아낸다. 나로 이어졌던 나로 새겨졌던 우리의 다정한 그 계절 속에 영원히 함께할 거야. 영원히 함께인 거야. 사라질 것 같이 믿기지 않았어. 돌고 돌아 시간 속에 다시 만났어.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여자친구의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로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8월 24일 일요일에서 25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9월이야. 9월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여름이 저물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올여름 너무 더웠다 보니 이제 모기들도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이건 아니잖음 하면서 못 살다가 요즘에 모기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밤에는 시원해졌나 하다가 또 엄청 덥기도 하고 그런 요즘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스포한 고영배 197회차에 함께 하실 분은요.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데 꽃처럼 활짝 피어오르며 드디어 자신만의 색으로 만개한 올라운더 솔로 아티스트입니다. 바로 여자친구의 유주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TV에서만 이렇게 뵙다가 낯선 느낌,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그러게요. 저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잘 지내고 계세요? 네. 행복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바쁘게? 네. 아무래도 이제 솔로 앨범이 나왔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뭔가 그 느낌이 그 절정의 활동 중 모습. 제가 굉장히 지금 이른 시간에 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화려한 느낌. 절정의 모습으로 지금 아유. 굉장히 이제 반대쪽에 저는 이제 최절정이 아닌 느낌. 아유. 저희 굉장히 지금 상반된 느낌으로 오늘 같이 사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나고
그 정도로 바쁜 와중이실 것 같은데 먼저 유주 씨가 올해 좋은 소식이 진짜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자친구가 10주년을 먼저 맞이해가지고 맞아요. 새 앨범도 내고 콘서트도 하셨죠. 맞아요. 정말 이 10주년이 언젠간 오긴 올 거지만 네. 이걸 또 기념하는 콘서트를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니까요. 아, 이게 가능할까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룬 한 해였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올 건데 그리고 그쵸, 오긴 오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네. 딱 막상 콘서트까지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너무 달라요. 항상 그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면은 물음표의 상태였거든요. 네. 이걸 뭐 어떻게 하지? 음. 곡은 어떻게 하지였는데 그 많았던 물음표들이 하나씩 이렇게 느낌표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시아 투어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야, 10주년 기념으로 국내 밴드, 아시아 팬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네. 그 전까지 콘서트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던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오. 그 활동대로 잠깐 이렇게 넘어갔다 다시 들어온 느낌? 돌아온 느낌이어서 너무 그냥 뭐 너무 신비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죠. 이게 당연히 여자친구 하면 지금도 너무나 절정의 어떤 그 느낌이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네. 10년이라고 하면 이건 관록과 이 어떤 이 선배미를 사실 뭐 네.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10년 차가 되어서 다시 그 예전의 초기의 느낌이 맞아요. 나 자신도 드는 느낌. 맞아요.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셨겠네. 팬분들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 막 콘서트 내내 막 우시고 오! 울다 웃으시다가 네. 정말 희로애락을 같이 즐겼어요, 팬분들이랑. 좀 멤버들한테도 유주 씨한테도 네. 또 팬분들한테도 제일 눈물 났던 순간이 기억이 혹시 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눈물 났던 순간 저희가 콘서트 엔딩쯤에 항상 엔딩. 부르는 노래 중에 음. Here We Are 이라는 음. 곡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있어 뭐 이런 노래인데 어떻게? 그 노래 할 때 하필 그 조명도 네. 모든 게 암전됐다가 팡 켜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저는 투어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떻게? 제일 우리 기억에 여기 많이 있어? 남아요. 네, 미쳤다. 맞아요. 우리 여기 있어. 이런 곡인데. 좋습니다. 멤버들과 또 오랜만에 또 함께 하셨을 텐데 그건 네.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진짜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 또 음.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다가 오랜만에 모였는데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았어요. 예전이랑. 네, 그냥 항상 쓸데없는 장난치고 네, 뭐 땡깡 부리고 너무 화기애애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루비룸이 이끄는 회사로 소속사를 옮겼더라고요. 저 처음에 그래서 네. 사실 그 회사 소속사를 들어갔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네. 오늘 뵙기 전에 유주 씨 검색해봐야지 했는데 이제 연관 인물에 그루비룸 분들이 네. 뜨는 걸 뭐지 콜라보를 하셨나? 그게 아니라 그 회사로 아예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 어떻게 하시게 된 결정인지 궁금해요. 아, 제가 지난 회사랑 계약이 끝나고 음. 조금 회사가 없던 기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회사들의 미팅을 하던 와중에 우연히 이제 그루비룸의 휘민 PD님이랑 또 연이 닿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정도면 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싶을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해서 또 새로운 회사랑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와, 계약을 하게 된 계기, 대화가 이 정도면 네, 안 할 이유가 안할 이유가 없었던 없다. 서로한테. 너무 잘 통해서. 네, 근데 그쵸. 지금 콕 집어서 휘민 PD님만 말씀하신 거죠? 네네, 처음에 만났던 거 휘민 두 PD님. 분이잖아. 규정 씨가 좀 듣고 있으면 그럼 나는 혹시 계약에 상관이 아니에요, 없었는가? 이제 첫 미팅 휘민 PD님, 네. 그 이제 계약을 하러 두 번째 때 규정 PD님을 같이 만났어요? 그럼요. 오케이. 굳이 두 분 만났다 해도 되는데 네, 네. 휘민 씨 얘기만 하시길래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두 분 다 소중. 그렇게 대화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나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해를 느꼈다라든지 음악의 방향이 맞았다라든지. 우선 보통 미팅을 할 때 기본 1시간 정도는 잡았거든요. 타 회사들이랑 미팅할 때. 근데 생각보다 휘민 PD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짧았고 미팅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오늘 대화 길어지려나 하고 갔는데 정말 핵심적인 질문만 딱딱 하셨고 기간이랑 계약금만 딱 얘기하고 이제 그런 그러지 이야기는 말고. 이제 2, 3차 미팅 때고 이제 1차 때는 유주 씨 안녕하세요.
몇 년 생각하세요? 요거. 아니고 네, 정말 중요한 아티스트로서 부분이지만. 핵심적인 네, 1차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짧았다는 거죠. 생각보다 짧고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셔서 저도 핵심적인 대답만 딱딱 했고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더 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씀하신 죄송해요. 어디서도 한 적 없는 얘기긴 한데 재밌네요. 역시 스포 왕이시네요. 여기 이제 네. 팩트네. 1차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렇죠. 1차 보통 어느 회사랑 만나던 그쵸. 1차에는 이제 네.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먼저 알아가니까 네, 근데 그런 이게 시간을- 오히려 짧은 대화 속에 서로가 당연하게끔 두 번째 대화를 하게 되었군요. 맞아요. 아, 묘하다.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 진짜. 맞아요. 오히려 막 처음 미팅 때 2-3시간 얘기한 회사랑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냥 꼭 회사와 어떤 계약이나 이런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더라도 네. 이야기가 길게 이건 누가 보면 되게 잘 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안 통하는 그쵸, 사람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죠. 예. 아니면 그냥 진짜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속이 편한 그런 사람도 네. 있고 그런 느낌이겠네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의아하다 생각하는 했던 포인트가 약간 장르가 굉장히 확실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맞아요. 또 유주 씨 하면 가창력을 떠올리는데 네. 의외다라고 주변에서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이 회사가 좀 분위기가 힙해요. 힙합한 아티스트도 많으시고 처음에 여기 계약한다 했을 때 이제 유주가 장르를 바꾸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회사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매력이 확실한 회사인 만큼 강요보다 그 본연의 색깔을 잘 살려주는 그 색깔대로 회사여서 가는구나. 네, 재밌게 작업했어요. 좋습니다. 회사로 옮기시고 네. 솔로 가수 유주로 무려 2년 5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2년 5개월이 됐구나. 그러게요. 아이고. 시간이 진짜 가수들만 이렇게 시간 빠르다는 소리 하는지 정말 2년 5개월 지났는지 체감 못 하셨죠? 아, 그 사이에 싱글을 하나 발매하긴 했는데 앨범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항상 그랬구나. 목말라 있었죠. 저는. 네. 공백 기간 동안 이렇게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궁금해요. 공백 기간 음. 뭐 그 안에 뭐 10주년 콘서트도 하고 해서 아, 뭐 아, 시간이 빠르게 흐를 때도 있었지만 느리게 갈 때도 물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연민에 빠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스스로가. 진짜? 그래서 뭔가 원치 않았던 여유 시간이 생기면 이걸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그때 제가 막 아는 프로듀서님들 연락 돌리면서 저 트랙 좀 달라고 발매하던 말던 저 탑라인 쓰는 거 연습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막 받아가지고 막 열 몇 곡 써보고 나름 갈고 닦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걱정 없는 스타일이구나, 유주 씨. 팬분들 절대 걱정 안 하는 스타일이네. 그 걱정은 있는데 음. 연민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왜 막 이런 지경이 돼서 조바심은 내도 거기에 빠지진 않는구나. 그쵸. 아. 정신 똑띠 차리고 이제 해야지. 약간 이 생각이지. 막 멋있다. 빠져 있고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멘탈이 강하다. 아, 아니면 어렵다. 근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는 네. 멘탈이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어떻게 아. 보면 사실은 속으로 약한 사람이 네.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노력을 그쵸, 하는 거일 그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음. 남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안 힘들어하고 안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힘들어하고 오. 약간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오. 같아요. 오. 남들이 막 그거 힘들지 않아 하면은 그게 왜? 일 때도 어, 있고 그래서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어떤 시간이 주어졌거나 남들이 흔히 말하는 공백기라는 기간에 있어서는 네. 오히려 나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쵸. 스스로를 막 돌리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물론 팬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게 너무 미안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내가 다음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도약하는 시간으로 잘 쓰면 더 멋진 거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탑라인을 연습해보겠다며 네, 트랙을 막 직접 수집하는 아티스트. 네 그냥 다 연락해서 너무 저 안 멋있다. 쓰는 거 다 달라고 야. 막 그랬었어요. 네. 세상에 사장님이 트랙 메이커니 이제 난리 났네. 계속 달라 하겠네 이제. 그러려고요. 좀 괴롭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바로 그 미니 3집
인 블룸이라는 앨범이더라고요. 네. 이 앨범 아마 오랜만에 또 앨범 단위로 나온 거라 유주 씨도 생각도 많았을 거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요번 미니 30 인 블룸은 이름처럼 뭔가 피어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블룸이. 근데 보통 이제 피어난다고 하면은 꽃 같은 걸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이번 앨범에는 약간 꽃처럼 향기로운 감정도 물론 있지만 약간 왜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깊은 곳에서 막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그런 막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피워봤다라는 의미에서 인블룸이라는 앨범이 나왔고 그래서 트랙 곡들이 분위기가 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앨범인 것 같아요. 하긴 꽃도 핀다고 하지만 곰팡이도 핀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들. 그래서 앨범 아트에 꽃을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꽃 이미지가 생각보다 거의 없고 오히려 곰팡이를 약간 아트처럼 표현한 그런 앨범 아트도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꽃이나 그런 예쁜 걸로만 한정 짓지 않으려고 좀 그런 감성을 많이 담은 앨범이에요. 그만큼 좀 더 솔직한 이야기라고 네. 봐도 될까요? 그쵸? 네. 좋습니다.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뭔가 직접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작업을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데 네. 실제로 앨범에도 유주 씨가 직접 참여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이번에 가사를 전곡을 어쩌다 보니 쓰게 됐는데 전곡 가사를. 네, 이게 처음부터 내가 다 쓸 거야는 아니었고 뭔가 이 트랙 들었을 때 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요. 써볼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합격을 주시고 또 다른 트랙 들었는데 이것도 저 한번 써볼게요 했는데 합격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전곡에 다 작사를 또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첫 만남 그 짧았다는 미팅이 네. 가사는 제가 쓰게 해주세요. 절대 오케이 이거 아니고? 뭐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이거 아니죠? 전 반대요. 저는 항상 제가 베스트가 아닌 열어놔 달라라고 항상. 오히려? 네, 제 가사와 멜로디가 베스트가 당연히 아닐 테니까 많이 수급받고 많이 배우게 해달라고 좀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요청을 했을 때 회사에서 오히려 냉정하게 그래도 나는 유주 씨가 쓴 가사가 더 객관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케이다. 곡도 있었어요. 네. 오, 좋네. 그 앨범에 참여하면서 유주라는 가수를 좀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번 앨범에서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을지 궁금해요. 이번 앨범에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할 얘기가 많은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왜요?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팀으로 활동을 할 때는 제 역할이 이제 메인 보컬이고 그 확실한 그 롤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쵸. 제가 주로 맡는 파트는 곡 중에 가장 파워를 이제 담당해야 하는 파트, 이제 가장 이제 질러줘야 하는 약간 이런 거를 담당을 해왔는데 이제 솔로 앨범에서는 그런 자극도 물론 좋지만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된 느낌이어서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 가수였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이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걸 듣고 싶은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는. 네, 그게 제일. 멋지네요. 휘민 씨랑 작업하다가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울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타이틀곡 이제 리플라이라는 곡인데 네. 이 곡에 대해서 PD님이 저한테 항상 가사에 되게 냉철하세요. 휘민 PD님이.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썼냐 막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뭐 이렇게 썼다. 갑자기 휘민 PD님이 나도 그런 적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고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가 만난 지 한 3번째?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머. 그때 그래서 둘 다 약간 잠깐 눈물 타임을 짧게 갖고 다시 닦고 다시 일 얘기하고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자꾸 제가 왜 이런 신경 쓰면 안 되는데 또 규정 씨랑 같이 안 울었네. 휘민 씨랑만 울고. 규정 PD님은 이제 이렇게 곡 작업을 할 때 휘민 PD님은 약간 감성과 가사 담당이시고 그래요? 규정 PD님은 트랙과 이 멜로디와 그러니까 이쪽 담당이셔서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감성적인 이야기를 좀 휘민 씨랑 보통 하는구나. 네, 맞아요. 가사 이야기나 이야기는 이제 휘민 PD님, 그 이제 트랙 분위기와 이제 멜로디 전개 이런 좀
핵심 그런적인 부분은 건설적인 부분을 좀 규정 PD님이랑 그렇군요. 많이 이게 딱 나눠져 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 노래 유주 씨가 작사한 그리고 휘민 씨랑 이야기하다가 서먹한데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리플라이 노래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는 리플라이가 이제 답장이라는 네네,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만약에 내가 정말 소중하고 애틋했던 누군가에게 편지로 딱 한 줄만 적어보낼 수 있다면 난 무슨 말을 적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한 줄만 적을 수 있다면 네, 소중했던 사람에게 딱 한 줄만 편지로 적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적을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말을 후렴에 먼저 가사로 적기 시작해서 완성된 곡이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노래 지금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유주의 리플라이. 안녕이라는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멈춘 듯해 못한 말들을 한가득 머금고서 툭 치면 곧 터질 듯한 모든 감정을 이제와 여기 전에 수없이 쓰고 지운 날들은 빼곡한 페이지가 될 테니 넘겨보다 우리 두 손이 스치면 이 맘을 건네볼게 잊지 마 영원히 빛나던 두 눈이 속삭이던 소원들을 결국 난 이룰 테니까 어떠한 말들이 내 눈금을 모여 선명하게 내게 닿게 전해보내 말이야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지 더는 갈 수 없다고 정답이 없는 이 불안은 더 이상 행복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고마웠다고 잊지 마 영원히 빛나던 두 눈이 속삭이던 소원들을 결국 난 이룰 테니까 어떠한 말들이 내 눈금을 모여 선명하게 내게 닿게 전해보내 말이야 서툴렀던 날들도 많이 미워하지 말자 꺼내지 못했던 남은 얘기를 모아 잊지 않게 내게 보내 이게 너의 맘이야 유주 씨의 리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고 되게 유주 씨의 매력이 잘 살아 있으면서도 요런 또 느낌이 있구나 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오.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 다 만들고 주변 분들 들려줬을 때 반응이 보통 어떻던가요? 유주 씨가 느끼기에. 이 노래는 발매 전에 지인한테 거의 안 들려줬었고 발매 후에 이제 들려줬을 때는 좀 신난데 슬픈 따?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련한 느낌. 네. 네. 뭔가 비트 되게 웅장하고 뭔가 슬픈 분위기의 트랙이 아닌데 뭔가 먹먹하고 슬프다 약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 나는 곡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유주 하면은 이제 다들 고음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솔로 가수 유주의 보컬. 나의 추구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노래는 말에다가 그냥 음을 실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고음도 고음이지만
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와닿게 표현할까? 노래할 때? 약간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수의 영역에서는 다들 네.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 전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가사를 잘 전달하는 유주 씨의 방법. 이게 또 또박또박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예. 맞아요. 좀 어떻게 신경을 쓰시나요? 저는 약간 부를 때 꾸미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잘해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있었는데 예. 지금은 약간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녹음을 하면 예. 좀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 네. 삐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남기는 그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네.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제 발음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 정서와 마음 맞아요. 이게 전달되는 그 무언가 말이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주 씨는 네. 뮤지션으로서 보컬로서 나는 타고났다. 아니면 나는 완전 노력형이다. 헐, 저요? 음. 저는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놀란 약간 척은 왜 한 거야? 놀란 척은 왜 한 거야? 이렇게 3초도 안 기다리고 둘 다 이렇게 하실 거면은 놀란 척 잠깐 하신 게 민망해지잖아요. 둘 다. 근데 아예 타고난 거 없어요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으니까 이 길을 꾸를 거겠죠. 근데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 노래를 좀 잘했다? 그냥 내가 노래하면 친구들이 좋아했다. 요 정도였던 것 같고, 어렸을 때. 이제 거기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계기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동네 노래대회 한번 출전을 했다가 갑자기 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선물로 동네 노래학원을 그냥 가봐라 했는데,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이거는 내가 친구들 앞에서 재롱 떨던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력이라는 걸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 웃긴다. 한번 실력을 검증을 받고 나서 네. 큰 세상을 봤구나. 그쵸. 사실 그때도 잘한다고 검증을 받아서 연습을 한 건데 네. 하려고 보니까 내가 못 봤던 세상이 있었군요. 맞아요. 그 대회가 대충 몇 살 때였는지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중학교 2학년, 1학년인가? 중학교 1, 2학년 때쯤에 동네 그냥 노래대회 나갔다가 이제 자전거를 주는 거예요. 상을 타니까.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시네? 다음에 나가면은 또 나가야지? 뭘 자꾸 주시네? 그 밥도 엄청 잘 주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러다 한번 캐스팅이 좀 됐었고 그러다가 또 소속사라는 데를 눈 떠보니 들어와 있고 그랬구나. 또 눈 떠보니 잘려 있고 약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연습생 때? 네, 연습생 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계속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연습을 계속 해나간 케이스군요. 네, 맞아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중학교 때 네. 종로에서 네. 그냥 동네 노래대회 나간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때 금 한돈을 탔어요. 우와! 네,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로 나갈걸? 자전거를 받고 금 한돈을 받고 제가 상품은 더 컸지만 네. 저는 그러고서 노래학원을 안 갔어요. 오, 연습을 안 했어. 근데 그냥 워낙 잘하시니까. 그 뭐냐면 뭐야 나 잘하잖아 하고 으스대며 살았어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살았어. 거기서 더 큰 세상을 안 봤어 나는. 근데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신기하네. 동네 대회 출신이네 우리.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다가 연습생도 됐다가 또 네. 거기서 또 쓴 맛을 쓴맛도 경험했다가 보고 그러다 보니 네. 또 연습을 또 해서 다른 회사에 또 들어갔다가 네. 하면서 하게 되신 케이스군요. 이야. 근데 이제 노력도 정말 하신 게 맞는 게 과거 활동했던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보신다면서요. 계속 모니터하고 잘못된 거 있나 없나 체크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모니터는 또 잘한 것만 봐요. 내 기분이 못한 건 내가 몸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안 봐. 그건 너무 안 봐도 알고 기억나는데 안 봐도 뭐. 아니까 잘한 걸 보면서 이때처럼 해야겠다. 약간 이런 모니터는 귀신같이 내가 기억하고 있구나. 네,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기억해놨다. 그래 그때 되게 괜찮았었지 잘했었지 하는 거 다시 확인. 다음에도 이때처럼 더 잘해야지.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노력을 하셨고 모니터도 했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발전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게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옛날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래도 어릴 때 초반에 내가 이건 더 나았다. 초반에. 음. 아, 저는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없어? 찾을 애도 그러니까 없어? 그때 너무 잘한 것도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 네. 좀 미숙한 게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래도 저는 사실 연습도 안 하고 데뷔를 그냥 직접 밴드로 그냥 해버린 거라. 우와. 그러니까 연습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준비 없이 데뷔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완전 초기 거는 그냥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그래서 저는 진짜 거의 막 과거를 묻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항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이 그때 거를 더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포인트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지금이 훨씬 나은데 왜 그걸 좋아하지? 아, 그런 포인트 저도 약간 말씀하시니까 와닿는 게 그때 약간 회사에게 좀 이렇게 뭔가를 받잖아요. 트레이닝도 받고. 그러니까 그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악바리로 하는 그 모습이 좀 예쁜 것 같긴 해요. 네, 힘이 좀 풀리기 전 오히려 더 내 느낌엔 되게 힘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그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예뻐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은. 그 팬분들도 그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네.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곡을 완성했을 때, 고생 끝에 이렇게 곡이 완성됐을 때 짜릿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지금도 그래요? 작업이 고된데 네. 다 끝나고 나면 짜릿하고 스트레스가 딱 풀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취미가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서 일하는 게 취미구나. 네, 그냥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감정이 들어왔어. 그걸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빼내.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말고는 딱히 살면서 막 되게 신나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그럼 주변에서 워커홀릭이라 그러겠다. 뭐 이렇게 뭘 안 하냐 그러죠. 좀 뭐 여행도 가라, 좀 놀아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막 그렇게 그런 거 성취감이나 관심이 막 재미가 가끔 운동하는 거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도 딱히 요거 취미 좀 탐난다, 갖고 싶다 이런 게 잘 없으세요? 너무 찾고 있는데 찾고 있어? 전 막 물어봐요. 뭐가 재밌냐. 막 클라이밍이 재밌대요. 수영이 재밌대요. 상상인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난 못하겠다. 약간 이렇게 되고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막 쇼핑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등산 하면 왜 등산에 관련된 무언가를 쇼핑하는 재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게 없어? 있어야 되는데. 쇼핑하는 재미도 없어요? 쇼핑은 가끔 좋아해요. 근데 그게 뭘 위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쁜 옷을 사서 기분이 좋은 느낌 정도? 아직이야. 지금 뭘 뭐 안 해야 걸렸네. 될까요? 아직 하나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하나 더 들어볼 텐데, 이번 앨범의 수록곡 중에 정세훈 씨랑 같이 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날의 사건, 어떤 노래인가요? 그날의 사건은 정말 제목처럼 사건처럼 나를 치고 떠나가 버린 그런 짧았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묘하게 만들어낸 곡이에요. 이 곡 처음에 이제 주제랑 이렇게 막 탑라인 만들고 할 때 뭔가 좀 염두에 뒀던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세훈 씨와 함께한 유주의 그날의 사건. 어느 날 넌 내게 나타나 까만 두 눈으로 하루를 흔들고 너와 나 사이에 투명한 그 벽을 뚫고서 두 손을 건넸다. 예고 없이 펼쳐진 sunrise 널 배경으로 그려가 이 story 타임으로 떠나가기 전에 전부 눈에 담아달래. 어느새 끝나버린 얘기 미뤄둔 엔딩이 다가오네. 잡을 수도 없는 꿈이지 날 부르던 너는 이제 없네. 뜨겁게 타오르던 우리가 순간이란 죄가 되어도 너와 나 사이에 투명한 온기가 남아서 살아가게 했다. 허무함을 담고서 외친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지 않았으면
잠시 스치듯 내게 다가온 깊은 사상이라 그 장면 속 담긴 너와 내가 바라지 않기를 어느새 끝나버린 얘기 미뤄둔 엔딩이 다가오네 잡을 수도 없는 꿈이지 날 부르던 너는 이제 없네 어젯밤 넌 꿈에 나타나 까만 두 눈으로 그 말을 건네고 너와 나 사이에 투명한 그 벽을 넘어서 날 품에 안았다 여러분은 지금 대유잼 스포한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스포한 광배 오늘은 미니 3집 인 블룸으로 컴백한 유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유주 씨랑 정세훈 씨가 함께한 그날의 사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PD님이 딱 그러더라고. 목소리 합이 너무 좋다고. 잘 맞네 음색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고 나니까. 네. 하지만 그 비대면 녹음. 비대면 녹음. 네, 이제 곡 소개도 이제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모니터도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에 듀엣곡인데 둘이 네. 얼굴도 안 보고 작업했대. 이게 뭐 좀 특이한 얘기였지만 지금은 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너무 흔한 일이죠. 네, 그래도 녹음 후에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그래도 뵈서 이야기 나누셨다고. 네, 스케줄이 하나가 이제 같이 해서. 그 정도면 다행이야. 네,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유주 씨의 과거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10년의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사가 나올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자친구 유주 20살 되면 예뻐진다지만 그래도 10대에 머무를래요? 15년도 기사입니다. 너무 웃기다. 15년도 지금 2025년도 맞죠 지금? 야 10대에 머무를래요? 데뷔하던 해. 네. 19살에 데뷔하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유씨 이제 데뷔하셨는데 내년이면 이제 성인인데 20대가 됐는데 어떠세요? 라고 아마 이제 물어보셨겠지. 그때 저는 20살 되면 예뻐진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요. 저는 10대에 머무를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기억 안 나죠, 솔직히.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10대에 머무를래요. 근데 벌써 이게 10년 전이라니. 네. 그랬구나. 20살이 되기 전에 데뷔를 하셨구나. 맞아요. 딱 되기 직전에 19살. 그때 데뷔하던 때 마음이나 기분 같은 거 좀 기억나는 어떤 모먼트들이 있으세요? 그때 다 기억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나는데. 진짜로? 이 말을 한 건 빼고요. 다 기억나는데. 그냥 그때 제가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급 빠이빠이를 하고 이제 막 소녀의 마음에 또 친구를 잃었다는 그런 마음 반, 데뷔를 한다는 설렘 반, 이런 복합적인 상태로 되게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했어서 뭐 많이 생각을 할 겨를은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사적인 질문인데 네. 시간을 돌이켜 나의 데뷔 더 빨랐어도 괜찮았겠다. 아니면 아니다. 이 정도가 딱 좋았다. 아니면 더 늦었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전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좋았던 것 같아? 여기서 더 빨랐으면 너무 학창시절 추억이 없었을 것 같고 더 늦었으면 이제 고3이 딱히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서 그냥 딱 잘했다. 고맘 때가 딱 좋았다? 네. 이게 되게 어릴 때 데뷔한 친구들 중에서도 이야기 사석에서 나눠보면 너무 빨리 한 거 별로인 것 같아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유주 씨는 지나고 나서 생각해도 학창시절도 재밌게 보냈고 네. 괜찮았던 것 같다. 맞아. 그리고 더 빨리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서 춤도 노래도 잘 못했을 것 같아서 준비가 딱 좋았다. 네, 그냥 이 정도가. 네. 학창시절을 되게 좋았다는 또 소중했다 뭐 소중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상하게 학교 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서 막 자퇴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해 하나도 안 되고 막 제가 막 말리고 너 이거 지나가면 안 와? 막 이러면서 제가 뭔데? 그런 면에 좀 성숙했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학교 갈 때 가방 메면서 아유 이제 이럴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랬었어요, 진짜로. 진짜? 교복도 입으면서 아유 이것도 나중 되면 입을 일도 없겠지. 막 이러고
이상하게 그랬어요 그때. 왜 그렇게 좋아했죠?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학창 시절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이런 거 있어 좀 약간 성숙했네. 네. 아, 그 이유가 또 제가 연습생을 옛날에 삼성역 쪽에서 했었는데 네. 삼성역에 직장인분들이 엄청 많이 걸어 다니셔서 그치. 뭔가 나도 그 사이에서 빨리 어른이 됐다는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스치는 세상 속에 네. 벌써 나는 학교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그 여기- 어른들을 보면서. 여긴 이렇게 어른들의 세상인데 맞아요. 학교 소중하다. 가서 잘해야지 애들하고. 사퇴는 치고 내가 내일 가서 한번 말려야겠다. 야 세상은 각박해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랬구나.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여자친구 유주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외유내강. 옛날에 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맘때. 18년도의 기사예요. 7년 전이거든요. 요 말을 한 건 기억이 나나 어쩌나를 떠나서 지금도 내 성격 외유내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어. 제가 제 입으로 한 말이죠 이게. 맞아요. 외유내강?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변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너는 좀 속이 강한 것 같다. 네, 가끔 가다가 어허. 근데 나는 이런 거에 좀 약하다. 이런 약한 거 거요. 음. 저는 노래에 약해요. 뭔가 마음을 건드리는 음악을 듣거나 그런 감정을 겪거나 하면 그렇게 흐물흐물 비리비리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정에 조금 예민한 편인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제 막 가사 많이 적어두고 어떻게 보면 이 직업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어때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흔히 말하는 신파. 어렸을 때는 좀 울어 하면 네 하고 울었는데 네. 지금은 눈물 안 그래? 나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이건 너무 심하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하면 저걸 더 슬프게 연출하려고 노력하셨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 근데 저도 원래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더 드니까 속수무책이야. 막 흘러요. 울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느껴질 때가 있잖아. 좀 이따 울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눈물 나? 그러지 마 제발 이러면서 울어. 그 전부터. 저부터 좀 있으면 울으라고 할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너무 그러니까 약간 그 화면 전환이 되게 빠르다가 네. 속도만 늦어져도 좀 이따 슬프려고 불안하다. 이러나? 왜 애기가 나오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지도 몰라.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원래 별명이 홍대 이동진이란 말이에요. 네. 난 냉정해 작품에 대해서. 뭐 설마 심파루가?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야 원래 나도. 근데 지금은 심파하지 말아주세요. 나 벌써 슬프니까 나 이렇게 돼. 어머. 그쵸 이게 변화가 와요. 어떻게 될지 저도 그럴 모르는 수도 거야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좋습니다. 유주 씨의 추천곡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더 로즈의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쉬프트. 이 노래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고 이거 차에서 우연히 흘러나왔다가 제가 저장한 노래거든요. 좋아서. 그래서 꼭 이 자리에서 한번 추천해보고 싶었어요. 야, 차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이거 네. 뭐야 하고 저장을 했구나. 맞아요. 이거는 나의 명곡 띵곡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거 뭔가 내 플리에 넣어야겠다 싶어서 저장했던 노래였어요. 이거 찐 추천곡이네. 더 로즈의 쉬프트 듣고 올게요. I think I need you. I knew you'd care when I first saw you. I knew it then. I think I love you. 'Cause it hurts so bad, so bad, so bad. Oh yeah, I would die to call you my friend. When you are free, stand by my
speak with your eyes. I can always tell. I know that I love you, 'cause it hurts you too. I know. Oh yeah, we can die for all the things we had. When you are feeling down, stand by my side. And when I see you, sometimes I get tongue-tied. Whatever you say goes. I love you now. Whatever you say goes. I love you now. 더로즈의 쉬프트 듣고 왔습니다. 이런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마음이 뭔가 울렁울렁한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난 이 음악에 좀 감정이 약해진다. 네. 이런 음악을 들으면 좀 그러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슬라임이 되어버려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인데 먼저 진지 드신 이야기. 그 좀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먹는 분들 혹은 막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이 끝났을 때 야식으로 스트레스 쫙 풀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유주 씨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아, 저는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거 저도 먹는데 과식하거나 이러면 전 스트레스가 배가 돼서 항상 그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먹을 때. 배고파. 스트레스 받아. 막 먹는데 양을 딱 한계점을 넘어서 과식이 되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 선을 안 넘고 적당히 그냥 즐기는 정도로 먹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던 습관이 돼서 그런가? 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면역력이 조금 약해져서 밀가루를 잘 안 받아가지고 밀가루를 거의 안 먹다시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이제 그때 습관이 조금 배겨가지고 지금도 오늘 나 밀가루 좀 먹었네 싶으면 다음날 안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원래 전날 먹으면 다음날 더 땡기게 마련인데 고삐가 풀리게 마련인데 그 조절을 계속 하는구나. 네. 습관이 되셨군요. 네, 이제 누가 강요는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양이 엄청 많진 않아서 너무 힘들게 배부르게 먹으면 하루 종일 힘들어서 조금 적당히 먹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안 좋은 거를 막 불량한 거를 먹으면 뭔가 그날 하루 좀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라서 적당히 좀 섞어서 오늘은 좀 불량해져야지 하면 좀 라면 같은 거 어쩌다가 먹고 약간 그런 근데 내일은 어제 라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건강한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맞춰가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엄마랑 대화가 되겠는데. 그쪽으로 되게 굉장히 성숙하시네요. 건강을 이렇게 미리미리 잘 챙기시네. 그러려고 해요. 네. 그래도 나의 좀 최근 최애 음식이 있다면? 최애. 저는 최근에 조금 일탈하면서 먹었던 게 그 떡볶이를 혼자 살면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다 못 먹는데. 그래서 진짜 안 시키는데 최근에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막 떡볶이 순대 막 다 먹고 싶은 거 담아서 한번 먹었었어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뭐야? 나 어저께도 그렇게 먹었는데? 혹시 특별한 얘기 없나? 더 특별한 거. 청취자분들 뭔 소리야? 떡볶이랑 순대가 뭐 지금 먹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몰라. 멤버들이 저한테 그 얘기 그게 뭐가 대단하냐. 너무 평범한 게 나왔어. 그래도
나의 최대 일탈 떡볶이랑 튀김 순대. 그래도 밀가루 네. 많이 들었네. 그쵸. 네. 그때 이제 하루 날 잡고 마음을 다잡고 오늘 망가져야지 이러면서 먹고. 혼자 사시는구나. 네. 오래되셨어요? 혼자 사신지? 3년 된 것 같아요. 3, 4년? 요리도 막 하세요? 요리해요. 근데 저는 디저트류는 못 만들고 음. 한식은 조금 그래도 할 줄 알아가지고. 밥이랑 해가지고 네. 스스로 이렇게 해먹는 즐거움 아니면 그래도 아까우니까 싫은데 한다.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둘 다인데 음. 일정이 있을 땐 좀 귀찮고 뭐 널널할 때는 뭐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했지만 이건 나 요리 진짜 맛있게 잘한다. 아 진짜 흔한 음식인데 저 된장찌개를 너무 잘 끓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끓여요. 어떤 스타일로 끓여? 약간 식당처럼 조금 약간 그 걸쭉하게 끓여요? 아니면 맑은 된장국이에요? 저는 약간 걸쭉인데 음. 그 음식점 가면 호박을 종이처럼 쓸어 넣어주시잖아요. 얇지. 저는 호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종이처럼 썰려있는 호박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항상. 제가 원하는 크기로 해서 그 된장과 쌈장을 정말 좋은 비율로 섞으면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거든요. 청양고추를 좀 더 넣고 가끔 이제 여유 되면 그냥 새우도 좀 넣고 그래서 제가 만든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만큼은 밖에서 먹는 것보다 내게 더 맛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가수로 데뷔하는 순간부터 한결같이 유주 씨가 항상 나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기억하시나요? 네, 요거는 변함없는 좌우명이에요. 항상 나아가고 싶다. 그럼 반대로 내가 정체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적도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항상 나아간다라는 말이 정체된 순간까지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간다는 게 늘 일취월장 승승장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체되고 뒤처지는 그 순간도 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포함시키는 말이어서 저도 물론 너무 많죠. 막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너무 그런 거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순간도 나아가는 과정이다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이 나아간다는 말이. 야, 굉장히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뵀던 이미지와 달리 네. 상당히 진취적이시고 정말. 배울 점이 있는 스타일이시네. 자기 개발서 쓰셔도 저 살 것 같아요. 어머. 유주의 나는 나아간다. 나는 나아가. 감사합니다. 상당히 발전적이고 그렇구나. 네, 그런 파이팅 있으신 스타일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주 씨와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벌써 스포왕의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뭐든 좋아요. 진짜 스포해 주셔도 되고 뭐 먼 미래에 대한 뭐 바람이나 무언가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내 미래에 스포한다면 정말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많은 곡이 쌓여 있을 것이고 다작할 것이다. 다작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궁금한 가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야. 바람, 저의 바람. 유주 곡이 2,400곡인데 다음 노래 뭐냐고 막 이렇게 궁금한. 2,401곡 언제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되실 것 같고 모두가 아마 응원하지 않을까.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근래 나왔던 라디오 중에 가장 많은 말을 한 것 같고 저희가 좀 말 양이 많아요. 네, 가장 많은 말을 해서 너무 시원하고 또 많이 웃은 것 같아요. 근래 중에. 그래서 그냥 건강한 라디오였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헬시 라디오. 헬시 라디오. 좋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 다음번에 한 1,000곡쯤 네, 많이 더 쌓아올게요. 네, 빨리빨리 내셔가지고 또 다음 네. 멋진 곡 나왔을 때 또 찾아와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유주 씨의 추천곡 빅나티의 마지막 시 이 노래 맞아요. 들려드리면서 유주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우리 러뷰분들이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지금 이 앨범이 나온 설렘이 빨리 사라지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좋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스포해서 죄송합니다.